하루는 24시간. 그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은 모두 제각각.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면 인생도 바뀔 수 있다. 제 생각. 평소에 하고 싶은 일이나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도 정리를 잘해서 계획대로 잘 사용하면 같은 시간 동안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하고 나서부터 집안 살림, 두 아이의 육아, 유튜브 영상 제작에 독서 같은 취미생활까지 모두 다 가능해졌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잘 활용하면 시간 관리에 꼭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시간 관리 노하우 지금부터 공유할게요. 스텝 1. 사용한 시간을 기록한 후 살펴보기. 저는 예전에 제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하루 날을 잡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한 일들을 한번 상세하게 적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보는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놀라웠고, 그리고 아이들 등원 전에 준비하는 시간이랑 지저분해진 집을 청소하는 시간, 그리고 저녁 식사 준비에서부터 식사 후에 뒷정리까지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특히 저녁 식사 준비, 아이들 저녁 챙겨 먹이기, 설거지, 그리고 마지막 주방 뒷정리까지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총 4시간이나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번쯤은 자신이 사용한 시간을 꼼꼼하게 기록해서 살펴본 후에 불필요한 일들에 사용되는 시간은 가급적 제거를 해버리고, 또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에 사용되는 시간을 되도록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생기게 되면 그 시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라도 시간을 할당해야 하루를 조금이라도 더 알차게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텝 2. 시간을 계획하기. 보통 사람을 만날 때 약속 시간을 정하고 만나죠. 그래서 그 약속된 시간 동안에는 다른 일을 계획하지 않지만 그 약속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약속된 시간은 미리 계획된 시간인 거고, 약속되지 않은 시간은 아직 계획되지 않은 시간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계획되지 않은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처럼 하나하나 계획을 하고 사용을 하면 하루 동안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집에 돌아오면 그날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시간을 미리 계산해보고 그 시간 동안 할 일들을 미리 계획하고 시간을 사용합니다. 할 일들을 적기, 우선순위를 정해서 리스트 만들기, 그리고 마친 일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기. 물론 이렇게 해도 계획했던 일들을 모두 다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막연하게 오늘 어떤 일을 해야지 하고 생각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렇게 미리 적어보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어떤 일을 해야지 하고 생각만 하는 경우에는 깜빡해서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들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하지 않게 중간에 다른 일들이 끼어들어서 그 일에 시간을 뺏겨서 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계획해서 적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스텝 3. 타이머 이용하기. 저는 평소에 시간 관리를 위해서 타이머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그 일에 사용할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일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를 하기 전이면 30분 후 알람 소리가 나도록 설정해놓고 시작하고,
빨래를 개기 전에는 20분 후 알람 소리가 나도록 미리 타이머로 그 일에 사용할 시간을 설정해 놓고 일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끝내게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마감 효과라고 하는데, 왜 저희 초등학교 때 일기 쓰기 숙제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한 달 동안 내내 일기를 쓰지 않고 놀다가 개학이 다가오면 부랴부랴 일기를 써서 빠른 시간 내에 마치잖아요. 바로 이런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마감 시간이 다가올수록 속도를 내서 더 빠르게 처리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아주 작은 일을 할 때조차 이런 마감 효과를 이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감 효과를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런 타이머인 거죠. 이런 이유로 현재 저희 집에는 집안 곳곳에 타이머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아요. 이렇게 노멀한 타이머, AI 스피커. 아리야, 20분 후로 타이머 설정해줘. 20분 타이머를 시작합니다. JC 타이머, 휴대폰, 스마트 시계까지 상황에 따라 골고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육아를 위해서 이 JC 타이머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이렇게 시간을 설정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빨간색 부분이 점점 줄어들다가 정해진 시간이 되면 빨간색은 모두 없어지고 삐삐 소리가 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타이머예요. 일반적으로는 타임 타이머가 유명하죠. 왜 구글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시계로 유명한 타이머 있잖아요. 그 시계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상 구입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굳이 그렇게 비싼 시계를 구입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에 그 시계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비슷한 기능을 하는 이 JC 타이머를 사용 중이에요. 굳이 차이를 언급하자면 구글 시계는 시계 바늘이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빨간색이 조금씩 사라지는 데 반해서 이건 시계 바늘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빨간색이 줄어든다는 차이가 있어요. 암튼 이 시계는 저보다는 아직 시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저희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TV나 유튜브를 볼 때 한번 보기 시작하면 자꾸만 계속 보려고 하니까 아예 보여주기 전에 아이와 합의해서 미리 시간을 정해놓고 30분만 보고 끄는 거다라고 약속한 뒤 보여줘요. 아직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30분만 보고 끄는 거다라고 말을 하면 30분에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지만 이 시계를 이용하면 이 빨간 부분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아, 이제 곧 유튜브를 그만 봐야 될 시간이구나 하는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40분 안에 다 먹지 못하면 치우는 거다라고 약속을 하고 식사를 시작하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아서 한번 저녁 식사를 할 때마다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놀면서 한 입씩 먹는 바람에 최소 3, 4시간 동안 저녁을 먹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시계를 사용하고부터는 그 시간이 많이 단축됐어요. 이런 이야기는 아마 육아를 해보신 분만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텝 4. 단위 시간 사용하기. 이건 쉽게 말하면 시간을 잘게 쪼개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왜 공부할 때 사용하는 포모도로 테크닉 있잖아요. 25분 동안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조금 쉬어주고 그리고 다시 25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는 방식. 이 포모도로 테크닉을 조금 변형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어떤 일을 할 시간을 정할 때 되도록 30분 이하로 단위 시간을 정해서 사용해요. 예를 들어 애벌 빨래와 세탁기를 돌리는데 20분, 그리고 빨래를 개는데 20분. 이런 식으로 30분 이내로 시간을 정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중간중간 5분에서 10분 정도 쉬어주더라도 최소한 1시간 안에 2가지 일은 마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빨래개기 같이 아주 단순한 일조차 30분을 할당해버리면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일도 그 시간에 맞춰서 조금 더 여유를 부리면서 천천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일을 할 때 많은 일들을 20분 또는 30분 단위로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평소에 자기계발서를 읽고 나면 읽을 때는 분명히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봤는데 다 읽고 나면 또 여전히 달라진 게 없는 그런 허무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유는 바로 책을 읽고 나서 직접 실천을 해봤느냐 아니면 책을 그냥 읽는 것만으로 끝을 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쯤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라고요. 이 방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분명 삶에서 얻게 되는 것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평소에 하고 싶은 일이나 해야 할 일들은 아주 많은데 늘 시간의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